네 분 다 변호사님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이신데 출신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승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는 KBS에서 라디오 PD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나 홍진경의 가요광장, 이 근처에 굿모닝 팝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4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큐레이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 미술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수지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MBC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MBC에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많이 다뤘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주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IP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깨고 붙이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전기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 이후에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게임이 일로 하면 참 재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진로를 바꿔서 로스쿨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형사사건이나 이혼사건 아니면 주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신들이 다 독특하시네요.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보면 게임 회사에서 어떤 게임? 조이스티라는 회사에 프리스타일이라는 농구 게임이 예전에 약간 유명했던 게 있는데 그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게임이라 제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같이 이제 좀 중간에 참여를 해서 개발을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우리나라의 게임을 이제 해외에 팔 때 이제 그쪽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게임 회사도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를 다니시다가 변호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해외에 미국에서 열리는 게임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고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좀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그때 저희가 출품했던 게 저희 회사 게임에다가 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를 붙여서 하는 그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해외에 같이 나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다 후드티랑 청바지 입고 전부 다 참여하는 컨퍼런스인데 양복 입은 사람들 이렇게 세션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관련 그쪽 변호사분들이었고 그쪽 분들이 이제 세션을 열어서 지적재산권 관련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양복을 입으니까 후드티가 후드티를 벗고 양복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입사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런 걸 하는데 경영학과에서는 사실 상법적인 거, 법적인 걸 전혀 안 배웠는데 이제 막상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말들도 너무 많고 저작권 자체를 해외에 팔고 이렇게 유통을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권리길래 이렇게 파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더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되겠구나 라고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냥 변호사가 된 거죠. 이제 컨텐츠 유통하시는 곳들 중에서 변호사가 대표님이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소질은 좀 모자란 거 아닌가? 변호사로서 조금 더 훌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비즈니스맨의 꿈은 접었어요. 저는 직업을 바꾼 거는 아니었고요.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큐레이터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큐레이터 자격증을 따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실습을 되게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면서 실제로 일을 하기 전에는 큐레이터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다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 유물 하나하나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술가의 삶에 관심이 있지 제가 그런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천착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은 다음에 그럼 실용학문을 배워야겠다. 그럼 내가 어디 가서든 쓰임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대부분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의 경력과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 같은 걸 좀 잘 보는 큐레이터가 되겠다고 노력했던 그 시절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예를 들면 하고 증거 있습니다. 사진에서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것들을 뭐 발견한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잘 잡아내요. 그리고 뭐 불륜 관련해서 뭐 네. 사진 같은 걸 가져오실 남들이 못 보는 포인트를 좀 본다든지 이렇게 흐릿한 부분 같은 걸 좀 자주 찾아낸다든지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 외국 사건이랑 관련된 거였는데 네. 제가 이탈리아어를 못해요. 못하는데 이탈리아어 같은 생소한 외국어로 된 문서였어요. 네네네. 문서였고 한국어로 된 번역문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그냥 그걸 제가 그림으로 인식을 했었죠, 당연히 그 문서를. 네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역이 좀 틀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림으로 때려 맞추는 능력 이런 거.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분 중에 제일 궁금했던 분이 어쨌든 비슷한 업종이셔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가 PD를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 좀 준비돼 있고 네. 비공식적인 그러면 공식 먼저 듣고 가죠. 네네. 공식적인 답변은 이제 제가 라디오 PD로 한창 일을 할 때 제 옆자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낭독 프로그램 그때 한창 낭독 프로가 이제 유행을 했고 네. 그래서 낭독 프로그램을 하나 연출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소설책 하나를 이제 성우가 읽어주고 그걸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소설가한테 허락을 사실은 안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만 해도 저작권 개념이 지금처럼 막 확고하진 않아서 네. 작가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일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잘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소설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삿대질 하시고 욕하시고 이제 PD 선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매일 가서 사과하고 네. 그래서 그분하고 씨름을 하시다가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PD들도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겠다. 법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때만 해도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이제 법에 좀 관심을 공부만?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네. 비공식은 제가 당시에 이제 저도 DJ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DJ가 굉장히 유명한 DJ였어요. 그냥 거의 뭐 5년째 1위. 오. 그녀가 방송을 하면 무조건 1등 이런 DJ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성격까지 좋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저희는 실명은 모르니까요. 익명성을 전제. 그녀래. 그녀래요. 그녀래.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그러셨구나. 막 출근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날라리들이 판을 치는 방송국에서 딱딱한 공부가 나에게 필요하다. 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인류에 기반한 네, 어떤 네. 그런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법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나이로 치면 언제쯤인 거예요? 그게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러면은 변호사님들 치고도 늦게 시작하신 편이신 거죠?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법 공부 자체를 아주 늦게 시작한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학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한참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로스쿨에는 그로부터 한 10년 후쯤 갔으니까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행복했던 시절의 네네. 그 경험이 네. 지금 변호사 일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행복했냐면 제가 PD를 하고 나서 네. 진짜 딱 탑재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싸움도 저는 말릴 수가 있어요. 웬만한 싸움에서 제가 못 말리는 싸움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있으면 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싸우고 있잖아요. 선배 PD와 후배 PD가 싸우거나 PD와 작가가 싸우거나 작가끼리 싸우거나 MC끼리 싸우거나 엔지니어와 작가가 싸우거나 누군가는 싸우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사이에서 이걸 조율하고 말리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공개 방송을 생방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네. MC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PD 선배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집에 간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러 막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이 가수 노래가 끝나면 이 MC가 가서 다음 곡을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평소에
우리 DJ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냐. 정말 칭찬을 안 하는 이분이 너무 많은 칭찬을 하더라. 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분간 막 울면서 그래서 결국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싸움을 워낙 많이 말려서 그 이후에는 웬만한 싸움은 잘 말리는 편이고 그래서 뭐 조정 사건이나 합의 사건 같은 거 가면 마음 먹고 가서 결렬된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끼리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합의 안 해주기로 연예인 대리하면서 합의 안 해주기로 되게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제가 그분하고도 기일 한 번에 합의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합의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합의와 조정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둘이 회사에 로펌에서 만났고 저희 이렇게 둘이 로펌에서 만났고 저희가 같은 학교에서 학교 그래서 잘 보면 학연과 지연은 아니네. 직장년 직장년 얽혀 그런 걸로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험들 때문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고 유연한 거 그런 것들은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 사회 경험이 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주로 의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저희 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느낀 적 있으세요? 여기도 다 사회가 좀 다르잖아요. 방송계가 있을 거고 뭐 미술계나 아니면 뭐 게임계가 있을 거고 법조계는 다른 데랑은 이런 건 좀 다르더라라고 좀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계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복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드티나 청바지, 심지어는 슬리퍼 이렇게 신고 다니고 저희는 거의 특히 재판 가는 날은 항상 정장, 타이까지 하고 변호사들끼리 MT 같은 거 갈 때 있거든요. 퀴즈 같은 거 간단한 퀴즈 같은 거를 내면 변호사들은 죽기 살기로 1등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진짜 이건 너무 느낀 건데 몹쓸 버릇이죠. 작은 문제를 내도 거의 무슨 뭐 상금이 1억 원 걸린 것처럼 다 같이 1등 하려고. 전에 회사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동료들끼리 어쨌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협업을 하려면 또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로펌에 들어가니까 점심은 한 10분 안에 끊어야 돼요. 약간 쉬거나 아니면 일을 빨리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커피까지 마시자고 하면 실은 선배가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감히 커피를 마시자고 그래. 내 방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게 좀 확연히 달랐던 것 같아요.